드라마 철길 위의 약속. 여름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1973년 7월의 어느 오후,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철길 옆 풀숲에서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어댄다. 12살 소년 동철과 현수는 풀밭에 배를 깔고 누워 멀리서 다가오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야, 현수야, 기차 온다. 동철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장난기 가득한 눈빛을 반짝이며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옆에서 현수가 책을 덮으며 일어났다. 동철보다 조금 작은 키에 말랐지만 또렷한 눈매가 인상적인 아이였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증기기관차가 검은 연기를 뿜으며 철길을 달려왔다. 두 소녀는 손을 흔들며 기차에게 인사를 했고 기관사 아저씨가 기적을 길게 울려 응답했다. 뽀뽀. 기차가 지나간 후 동철이 철길에 올라서서 양팔을 벌렸다. 야, 현수야, 나는 말이야, 나중에 커서 이 동네에서 제일 센 깡패가 될 거야. 아무도 나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강해질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다운 허세가 가득했지만 어딘가 간절함도 섞여 있었다.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깡패가 뭐가 좋다고 그래? 나는 검사가 될 거야. 나쁜 사람들을 다 잡아넣는 검사. 그는 동철을 가리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나중에 내가 너 잡으러 갈게. 하, 그럼 한번 잡아봐. 동철이 웃으며 현수를 향해 달려들었고 두 소녀는 철길 위에서 뒹굴며 놀았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판에 퍼져나갔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동철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현수야, 우리 약속하자. 나는 정말 깡패 되고 너는 정말 검사 돼서 그래도 우리 친구하자.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약속해. 그런데 네가 나쁜 짓 하면 내가 정말 잡을 거야. 그럼 한번 잡아보라고. 동철이 다시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쓸쓸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철의 집 앞에서는 술 취한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현수의 집에서는 어머니가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소녀는 각자의 집에서 창문을 통해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았다. 같은 하늘 아래서 서로 다른 꿈을 꾸며 그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을 품고 잠들었다. 철길 위에서 나눈 약속이 그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1990년대. 두 소녀는 이제 30을 넘긴 어른이 되었다. 동철은 부산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형님, 오늘 거래 어떻게 할까요? 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철은 창문 너머 부산항을 바라보며 답했다. 깨끗하게 해. 소리나지 않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한때 철길에서 웃던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수는 두꺼운 파일을 넘기고 있었다. 검은테 안경을 쓴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정의감이 넘쳤다. 이번 조직폭력 사건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동료 검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현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상대가 만만치 않아.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고향의 철길과 그곳에서 만난 친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동철의 어머니는 여전히 고향 마을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현수가 성묘를 위해 고향에 내려왔을 때 그녀를 만났다. 현수야, 많이 컸구나. 검사가 되었다며. 현수는 정중히 인사했다. 네, 어머니. 동철이는 어떻게 지내요?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아이는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더구나. 가끔 돈을 보내주긴 하는데. 현수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어린 시절의 약속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을 실감했다. 부산에서 동철도 가끔 고향 소식을 들었다. 형님, 그 검사 현수라는 사람 아시죠? 요즘 우리 쪽 일에 자꾸 개입하고 있습니다. 부하의 말에 동철의 손이 떨렸다. 현수가 검사가 되었다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약속대로 되었구나.
그날 밤 동철은 혼자 술을 마시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철길 위에서 웃던 현수의 얼굴, 함께 뛰놀던 여름날들. 미안하다, 현수야.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의 눈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현수 역시 서울 아파트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 속에는 동철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동철아, 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2024년 가을, 현수는 58이 되었다. 그의 머리에는 백발이 섞여 있었지만 정의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다. 부산지검으로 전근을 온 그에게 특별수사 지시가 내려왔다. 부산 일대 조직폭력배 소탕 작전입니다. 핵심 인물은 이 사람입니다. 파일을 열어본 현수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에는 중년이 된 동철의 얼굴이 있었다. 여전히 강인한 인상이었지만 깊은 주름과 피로한 눈빛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김동철, 58세. 현수는 파일을 한참 바라보았다. 검사님, 이 사람은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20년간 부산을 주름잡아온 조직의 보스죠. 수사관의 설명에도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의 약속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동철도 곧 현수가 부산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부산항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구나. 부하들은 걱정했다. 형님, 그 검사를 어떻게 할까요? 동철은 고개를 저었다. 건드리지 마라. 그는 내 오랜 친구다. 어느 날 저녁 현수는 고향 마을로 향했다. 옛 철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기차 대신 KTX가 달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동철을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현수야, 오랜만이다. 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 시절과 달리 쉬어 있었다. 동철아. 현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너를 체포해야 한다. 동철이 쓸쓸히 웃었다. 그래, 약속대로 해야지. 왜 그 길을 선택했어? 현수가 물었다. 동철은 철길을 바라보며 답했다. 선택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가난했고 배가 고팠고 가족을 지켜야 했어. 너처럼 공부할 형편도 안 되었고. 현수는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각자 자기 길을 간 거야. 동철이 현수의 어깨를 툭 쳤다. 그런데 말이야, 현수야. 나는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을 지키기도 했어. 나름대로 의리는 지켰다고 생각해. 멀리서 기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처럼 나란히 서서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았다. 동철아, 이제 정말 끝이야. 현수가 수갑을 꺼냈다. 그래, 약속 지킬 시간이 왔어. 차가운 11월 바람이 철길 위를 스쳐 지나갔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갑을 들고 있었고 동철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50년 전 그 자리에서 나눈 약속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동철아, 정말 미안해.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동철은 오히려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할 게 뭐 있어? 너는 내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야. 그때 우리가 농담으로 했던 말인데. 현수가 말끝을 흐렸다. 동철이 웃었다. 농담이었을까? 난 진심이었는데. 너도 진심이었잖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둘 다 약속을 지킨 셈이야. 멀리서 KTX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동철이 손을 내밀었다. 자, 이제 수갑 채워. 현수는 망설였다. 동철아, 혹시 다른 방법은? 없어. 동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들을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지.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와 함께 KTX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들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동철이 현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 현수야. 네가 나를 잡아줘서. 뭐가 고마워? 현수가 고개를 숙였다. 동철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부딪혔다. 야, 울지 마. 우리 멋지게 약속 지켰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해방감이 묻어 있었다. 경찰차가 도착했고 동철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철길을 바라보았다.
현수야, 가끔 이 철길 생각해줘. 우리가 함께 웃었던 그 시간들 말이야.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잊지 않을게. 차가 떠나간 후 현수는 혼자 철길에 남았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서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웃고 떠들며 뛰놀던 그 여름날, 순수한 마음으로 나눈 약속들. 동철아, 우리 정말 약속 지켰구나. 3개월 후 동철은 법정에 섰다. 현수는 검사석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피고인 김동철, 당신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동철이 담담히 답했다. 예,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선고가 내려진 후 동철은 현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후회가 아닌 만족감이 있었다. 50년 만에 완성된 약속. 그것은 어린 시절의 순수한 꿈이 비록 아픈 현실로 이어졌지만 두 사람의 우정만큼은 변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 현수는 다시 철길을 찾았다. 별이 떠오르는 하늘 아래서 그는 혼잣말했다. 동철아, 우리 다음 생에는 다른 약속해보자. 바람이 그의 말을 실어 멀리 보내갔고 철길 위에는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다.